이론들이 오늘 되게 간단해요, 다들. 방금 전에 봤었던 건 1차 부등식이었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글자가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냐면 연립이요. 이렇게. 우리 연립 방정식 배웠으니까 저 말도 낯설지 않지 않니? 그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찾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다만 부등식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포맷을 보통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꼴을 줄 때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식이 B라고 하는 식보다 크다. 그리고 뭐 C라고 하는 식은 D라고 하는 식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따로따로 주는 거죠. 따로따로 준다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등호가 하나씩만 있으면 따로따로 준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런 포맷에 이런 꼴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이거 뭐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이왕 써왔으니까 계속 씁시다. 각각의 부등식 푸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의해서 당연히 풀 때 내가 나누려는 숫자 또는 문자가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보시면서 푸시면 돼요. 풀만 어떻게 해요? 그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범위 잡으시면 돼요. 공통범위. 다만 공통범위 찾으실 때 물론 1차 부등식 같은 경우 워낙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훈련하는 의미에서 수직선 이용하면서 찾는 거 항상 연습하시기 바래요. 공부는 습관이야, 얘들아.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연스럽게 부담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안 하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써먹으려면 잘 안 써먹잖아. 잘 안 써먹게 되잖아. 낯설고. 그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 풀 때부터 그냥 수직선 그리면서 공통범위 찾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꼴도 있냐면요. 두 번째 이런 꼴도 있어요. 이거 방정식에서 똑같이 있었었는데 두 개의 부등호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방정식에서는 저 부등호 자리에 등호가 있었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두 개의 식으로 끊어서 식을 읽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게 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A는 B보다 작다라는 식을 하나 찾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B는 C보다 작다라는 식도 하나 찾게 되겠죠. 뭐라고 소 자빠졌니? B는 C보다 작다 이런 꼴을 찾게 되겠죠. 이런 꼴로 변형하게 되면 당연히 1번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다음은 저 1번에 의해서 푸시면 돼요. 사실 뭐 이렇게 쓰기도 애매한 거죠. 이 정도 되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이해하셨죠? 세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도 좀 짧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절대값을 갖고 있는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은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절대값이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케이스 구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었었고,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부등식에서도 역시 그 얘기는 똑같이 일맥상통하는데, 다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좀 빨리 풀면서 정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식 전체, 좌변 전체의 식 전체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애들아 여기 있는 이 새끼가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값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잠깐만 생각만 해봅시다.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그냥 나오게 되면 A보다 작다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얘가 음수면 부호 바꿔 나올 건데, 그죠? 그럼 마이너스 녹색 동그라미는 A보다 작다일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녹색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결과를 정리해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가 있을 것이고, 걔는 A보다 작다라는 식 하나와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겠네. 좀 빨리 푸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이런 걸 해보겠다 이거지. 녹색 동그라미를 꺼낸다 이게 첫 번째고, 이 안에 있는 걸 덩체로 꺼냅니다. 덩체로. 그런 다음에 오른쪽 우변에 있는 값보다 작다라는 부등호 범위를 봤을 때, 어느 특정 값보다 작다는 게 있을 때 얘를 그냥 갖다 쓰신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를 부호 바꿔 쓰신다가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케이스 구분하면서 푸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그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좀 짧게 줄여서 빠르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좀 확인할 것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의 결과 혹은 숫자의 결과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 양수보다 큰 숫자가 A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A는 0보다 큽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요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있는 건 맞는데 얘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A보다 작은 게 아니라 A보다 커요. 녹색 동그라미 식이. 야 근데 생각, 분명히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게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 그 x에 뭘 갖다 집어넣든 항상 좌변은 무슨 값이 나와? 그렇죠, 0보다 크나 같은 값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와중에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음수면, 오케이? 이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이 부등식이 만족하겠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x자리에 뭘 갖다 집어넣든 항상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해는 아무거나 써니까 너무 지우지 마세요. 예. 근데 밑에 쓰시면 되잖아요. 이때 해는 뭐라고 나올 수밖에 없냐면 모든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래 좀 뭔가 간지나잖아. 그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너희들한테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해가 모든 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문제로 잘 출제는 안 돼요. 해가 모든 실수일 때 뭐 이런 생각하는 걸 애들이 뭐 생각하겠어, 그죠? 근데 당황을 하지 마시라고요. 해가 만약에 범위로 걸려 있다는 얘기는 x가 뭐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다라든가 x가 무슨 사이값이다 뭐 이딴 범위로 걸려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a가 0보다 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a가 0보다 커야지만이 모든 실수가 아닌 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이때는 어떻게 풉니까? 하는 것도 역시 짧게 머리 생각해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 그냥 나온 식 하나 있을 거고요, 부호 바꿔서 나온 식 하나 있을 건데 이번엔 부등호가 만나지 않고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 과정 스킵하면서 부등호가 0보다 a보다 큽니다라는 식 하나 찾으시면 되고, 녹색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a보다 부호 바꾼 놈보다 작습니다라고 빠르게 과정 스킵해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린 또다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4-3번 보세요. 자, 1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달란다. 1-x는 작거나 같대. 뭐보다? 라고 했더니 6 더하기 2 가로 열고 x-1보다. 두 번째 식은 1-2x는 크대요. 뭐보다? a-x보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가 문제 풀다 헷갈리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주목하는 문자가 뭐냐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얘는 x 갖고 해달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x 갖고 있는 것끼리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좀 완전히 할아버지처럼 잔소리하고 싶은 건데, 이 부등식 파트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기말고사 볼 때 보통 앞부분에서 점수를 이렇게 보통 흘려주려고 보통 많이 출제를 해. 근데 이번 중간고사 보면 앞에 있는 뭐 1, 2번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일단 3점대 초반에 갖고 있는 쉬운 문제들, 그거 틀린 애들이 꽤 많다.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쉬우니까 그런 게 첫 번째야. 진짜 쉬우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눈깔로 풀어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것도 분명히 있어. 빨리 풀어야 돼. 옛날 중간고사보다 시간 부족했어. 그러니까 1, 2번은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2항을 막 하는데, 등식 같은 경우는,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2항을 좀 제멋대로 해도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데, 부등식은요 2항을 너네 멋대로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잘 해놓으시고 부등은 방향 바뀌어서 틀릴 때가 더러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 풀 때는요 조금 긴장하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한 방에 가는 게 나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내가 주목하는 문자 x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x 있고 마이너스 x 여기 2x 있어요. 넘길게요. 그러면 3x를 먼저 쓰세요. 이렇게 주목하는 문자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얘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x 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열려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를 다 방향이 이쪽으로 넘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들과 플러스 4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3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작거나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라는 결과에 도달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풀어 제껴보시면 2x 이쪽으로 넘기니까 x 일단 쓸 거고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도방 쓰시면 돼요. 그리고 A가 넘어가겠다 이해하시겠어요? A 넘어갔다 얼마 남습니까? 1 마이너스 A 이렇게 남겠네요. 얘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하게도 공통범위를 찾으려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얘를 공통범위를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 위에 있는 노란색 조건은 사실 명확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는 다들 아시죠? 동그라미 치고 안에를 비워놓느냐 채워놓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채울 거고요. x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근데 얘가 애매한 거야 얘가. 왜요? 선생님 얘가 왜 애매해요? 1-a가 뭔지 몰라서. 그럼 아까도 생각 1-a가 있을 법한 위치는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총 2가지라고 많이 대답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 잊지 마시라고. 우리 처음에 제일 먼저 실수의 값은 항상 실수의 값은 3가지로 보면 됩니다. 크다, 작다, 같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가지가 어디냐면 여기 작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클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그 3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셋 딱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케이스 구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크다라는 상황부터. x 입장에서 1-a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얘보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거야. 이때는 공통범위가 생겨. 이 사이범위가 공통범위죠. 언제 이 사이범위가 나옵니까? 라는 것도 명시해 보시면 여기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리고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천천히 풀어드리니까 졸지 말고 잘 따라와. 마이너스 1과 1-a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러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고 1-a가 오른쪽에 있으니 얘가 더 커야 합니다는 뜻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이때 x의 값은 뭐가 합니까? 라고 그러시면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고 1-a보단 작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죠. 됩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1학년 학생들이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처음에 연습 꼼꼼히 하시는 거 꼭 게을리하지 마세요. 요거 마저 좀 정리해서 A값 범위 좋아하시면 되죠. A 넘어가고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A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얘가 답이라고요. 역시 두 번째 상황부터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내가 두 번째 볼 것은요, 마이너스 1 값이 이렇게 있는 건 고정되어 있는데, 자, 1-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애들이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인 거야. 보다시피 노란색 부분과 흰색 부분의 범위에 겹치는 숫자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네? 오, 맞아요. 2보다 작을 때예요. 제가 요지를 떨어요. 자, 따라서 이때는 해가 있다고 말해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 그럼 언제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시면은 1-a랑 뭐가 같을 때? 마이너스 1이 같을 때. 따라서 A가 2가 돼버리게 되면 해는 어떻게 된다? 해가 없답니다. 되셨음?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상상됩니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1-a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위치들을 파악해 보니까 1-a와 마이너스 1 사이의 대소 관계 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 즉, 세 번째 1-a보다 마이너스 1이 커요. 얘는 a가 2보다 커요 라는 뜻이 될 거야. 이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겹치는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 꼭 반드시 케이스 구분하면서 수직선상 공통범위 찾는 것까지 연습 꼼꼼하게 해두세요. 진짜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이 부등식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들도 이게 많지만 가장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도 부등식 때 되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면 이거보다 복잡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생각해 두시기 바래요. 2번도 가봅시다. 자, 2번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가지 포맷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거죠. 4x 플러스 3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2x 마이너스 1보다. 얘는 작다. 뭐보다? a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상황에서 우린 또 x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시면 두 가지 부등식 일단 끊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얘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좀 정리해 보시면 x 넘어가니까 2x 남을 것이고 작거나 같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까지 하셨어. 첫 번째 건 쉽네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은요. 2x 마이너스 1인데 ax가 넘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2 마이너스 ax로 묶일 거고요. 부도 방향 이쪽이고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을 넘기게 되면요. a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어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로 나눠야 돼? 2-a로 나누셔야 되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케이스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것이냐면 만약에 2-a가 나눠주려는 숫자가 양수일 때는 부도방이 안 바뀔 테니까 이때는 x는 작아요 라는 것이고 너희들 보자마자 얘네들이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관계에 있다는 건 알고 보셨을 테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1이 남겠죠. 되십니까? 만약에 2-a가 0이 되어버리면 2-a가 0이 되어버리면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이라고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요. a-2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 a-2가 양수인지 a-2가 0인지 a-2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애초에 걸었던 가정이 뭐냐면 얘가 0이라는 가정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나타나지가 않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a-2가 0이라는 건 a가 2라는 얘기고 a가 2라는 얘기는 요식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어떤 상황이냐면 0, 0이야. 생각,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지. x에 뭘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2-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2-a가 0보다 작을 때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숫자가 음수니까 부두방이 바뀐다면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x가 부두방 바뀌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콜. 얘들아 생각. 첫 번째 식의 해는 얘로 나왔어.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다. 여기까지 되니? 근데 생각. 연립부등식이란 건 두 식의 공통범위를 찾기 위함이니까 얘가 해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해가 없으면 공통범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되셨니? 자, 그럼 그런 생각들을 맞춰서 케이스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자, a의 값이 이 첫 번째 상황 2보다 작을 때라는 상황에서 시작하면 수직선에서 두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될 거야.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공통범위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언제? a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해는 a가 2면 어떻습니까? 라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굳이 수직선에 그려볼 필요도 없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있었지만 두 번째 부등식에서 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상황은요. a가 2보다 클 때일 것이고 수직선상으로 역시 확인해 보시면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가고 있는 범위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따구로 그려놓고 근이 무조건 없다고 말하는 놈도 똘추고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놈도 똘치야. 연립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래프의 상황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읽어낼 줄 알았는데 연립부등식은 공통범위 읽어달라는데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14-4번 갑시다.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라고 하면서 연립부등식 하나 주셨는데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1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a, b 값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연립부등식 보셨더니 3x 플러스 7 보다 크대 누가 2a 마이너스 5 아이쿠 잘못 썼다. 2a 마이너스 5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부등식과 그 다음에 4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6a 플러스 1보다 크다는 두 개의 부등식의 해가 이 두 개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것이고 b보다는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우리 그럼 두 개의 부등식 각각 푸실 건데 여기서 플러스 5x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얘를 넘기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럼 3x 넘어가게 되면 2x 남을 거고요. x 쪽의 위치가 여기니까 얘는 작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숫자를 얼마 남습니까? 그러시면 여기 7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a 넘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넘어오시겠죠. 양변 2로 나누셔서 정리마저 해보셨더니 x는 작대요. 6 마이너스 a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겠네. 됐습니다.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두 번째 식은요. 여기가 x밖에 없으니까 3x 여기 있는 건 뭐 끝났고요. 부도방이 이쪽인 것도 결정돼 버렸어. 자, 그리고 나머지 숫자도 넘기니까 다 이쪽 넘기니까 6a 있을 것이고 플러스 1 있을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남아서 플러스 2 남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x값의 범위는 x는 크다 뭐보다 3으로 나왔더니 2a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사실 a 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고민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상황은 여기는 이 값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는 이 값이 왼쪽에 있을 때 x는 얘보단 작다고 그랬고 x는 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통범위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흰색과 노란색의 위치가 똑같았을 때 흰색은 왼쪽으로 가고 있고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흰색이 작은 값이었었고 노란색이 큰 값이었을 때 흰색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얘의 해는 공통범위가 잡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겠네. 근데 문제에서는 해가 요거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이 상황이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러한 그래프가 탄생되었습니다를 생각해 보시면 저런 그래프가 언제 탄생됩니까?를 따져보시면 6-a라고 하는 값과 2a 플러스 1이라는 값 중 누가 더 클 때? 흰색이 더 클 때 나타난다는 거 먼저 전제하셔야 되고 오케이? 두 번째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값이 1일 것이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값이 b일 수밖에 없겠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노란색 값에 해당하는 2a 플러스 1이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흰색에 해당하는 6-a가 b일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여기는 이 값은 a가 얼마? 0이고요. a가 0이니까 b는 얼마? 6일 것이고요. 갖다가 그 조건 만족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a가 넘어갔더니 3a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니까 5잖아. 그래서 a가 3분의 5보다 작을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a가 0이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저가 밖에 범위가 나왔으면 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는 없는 상태 돼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문제를 하나 줬는데 3a.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그리고 작대요 a보다 그리고 작대요 7 x 플러스 a 마이너스 6 2x 더하기 a 라고 하는 연립부등식 풀어달라 이 얘기죠. 자, 이런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다라고 했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래요. a가 지금 정수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수 x라고 했어.
그러니까 즉 해의 범위를 구해내셔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요 식부터 한번 가봅시다. 저 식 입장에서 x 입장 넘겨봤더니 2x 나오실 거고요. 얘는 커요. 나머지 다 저쪽 반대쪽 넘겼더니 2a 남으실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6 남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x 값의 범위는 x는 a-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고요.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식은요. 자, 여기 7x 있을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2x 나오니까 마이너스 5x 남았는데 넘깁시다. 그래서 5x가 좌변에 있고 부도방 이쪽에 할게. 상수의 값은요. 여기 7, 여기 6이니까 a 하나 남았을 것이고 오케이? a 마저 넘어오니까 0 되겠죠. 얘도 별다른 고민 없이 x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애기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너희가 원하는 상황이 바로 다이렉트로 보일 거야. 얘네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정수에는 없을 것이고 얘네가 똑같은 값이었어도 역시 해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해가 위치하려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위치할 수밖에 없어라고 물어봤었을 때 x가 얘보다 크다고 해서 노란색 동그라미 여기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녹색 0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을 것이고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공통범위는 좌표 해가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이 얼마라고 하시면 여기 0일 것이고 여기는 이 값 얼마라고 하시면 a-3일 텐데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그려지는 거 별 문제 없어? 자, 잘 들어. 이걸 만족하는 정수 해가 정수 x가 한 개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가 뭘 지켜줘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수 바로 누구 나와? 마이너스 1이 이 사이범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그려놓고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 거야. a-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것도 분명히 바로 보일 텐데 마지막 고민은 뭐냐면 등호가 되어도 되는가? 즉 같아져도 되는가요? 생각. 여기는 이 새끼가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 사이에는 정수 몇 개야? 한 개죠. 그래서 이쪽엔 등호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와 반해서 만약에 얘가 오른쪽 좀 가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 사이에는 정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답을 3을 다 넘겼더니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결정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재밌죠? 미안해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이모가 나도 없네. 춥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에요, 그냥. 느낌, 필리. 이러다 감기 걸리면 또 나 원망할 테니까 일단 꺼주긴 해야지. 아, 지금 예림이 지금 추워가지고 떨고 있는 거야? 왜? 위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데 내가 예림이 보면서 정확하게 딱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중간고사의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온 예림이는 마치 성장한 듯이. 갑니다. 또 14-5번 갑시다. 자, 이번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인데 첫 번째 준식은 이래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누가요? 절대값 x-2가요. 그리고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와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 하나 두 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후딱 풉시다. 첫 번째 식은요. 절대값 x-2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일 것이고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시고 x-2 얘가 무언가보다 크다고 할 때는 그대로 갖다 쓰시고 크다라고 유지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부호 바꿔서 갖다가 작다라고 바꿔주시면 된다. 끝.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식은요. 절대값 x-2가 5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어떤 숫자보다 작을 때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셨더니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부호 바꿔 갖다 썼더니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거의 공통범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지금 흰색 선을 긋다가 말았는데 요 새끼를 제가 흰색 범위로 그릴 거고요. 요 새끼를 제가 노란색 범위로 그릴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기하실 때에는 지금은 아마 색깔펜 같이 쓰고 계실 텐데 시험 때는 샤프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혹시나 약간 걱정되거나 범위가 되게 좀 3, 4개 이상 나오면 헷갈리거든. 그때는 점선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선으로 그리시고 하나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시고 하나는 점선으로 그리시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색을 쓸 수밖에 없을 때 이런 것도 좀 참고 삼아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 흰색 범위부터 그려봅시다.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3보다.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 이게 흰색 범위예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하시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시겠죠?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얘는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얘는요 x만 남겨놓고 넘겼더니 얘가 얼마 됩니까? 7이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당연히 노란색과 흰색 공통범위 어디입니까?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값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진쌤? 예진쌤이 멍 때리고 있길래. 예진쌤 얘들아 내일 모레 중간고사 보신대. 가서 방해해. 선생님 저 내일 학교 놀러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 있잖아. 예진쌤 바빠 죽겠는데 막 가가지고 막 밥 사달라고 그러고. 정유 내일 학교 안 간다며. 내일 딱 좋네 타이밍. 학교 구경 좀 하고 오세요. 네, 가가지고 예진쌤한테 선생님 밥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막 점심 먹고 저녁 먹고. 2번 문제. 이 절대값 x-1 그리고 더하기 3 절대값 x 플러스 1은 작대요 뭐보다 6보다.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이거 방정식일 때 아이들 그대로 써요. 어떻게 풀었었냐면 방정식일 때도 수직선 먼저 하나 그렁차게 그려놓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들을 먼저 정한 다음에 범위부터 나눴었죠. 얘는 x에 1 넣었을 때는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을 하나 기준 그 다음에 1을 하나 기준으로 잡고 범위부터 끊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였을 때는 여기 대표적 숫자 마이너스 2 따위 집어넣으시면 음수 바로 보이시죠? 둘 다 음수니까 어떻게 식의 기 나오겠어? 라고 하시면 부호 바꿔서 기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6보다 작다라는 거 푸시면 돼요. 정리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5x네요. 넘어가니까 5x는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크다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시겠죠. 됐습니다. 왜 또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맞죠? 애들 표정이 뭐 틀렸어 임마 이거. x의 값을 5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5분의 7인데 마이너스 5분의 7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커요라고 해서 이렇게 마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 사이에는 뭐 0 따위 숫자 집어넣으시면 음수, 양수 이것도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부호 바꿔 나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요. 뒤에 있는 거 그냥 나와서 플러스 3x 플러스 3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6보다 작다. 정리하셨더니 x 하나 남고요. 기분 좋게 넘어가니까 1이에요. 즉 이 사이 범위에선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1보다 크다고 해서 양수일 것이고 2x-2 더하기 3x 플러스 3은 6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정리하셨더니 5x일 것이고 넘어가니까 5네요.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나오죠. 이거보다 클 때는 x 1보다 작다는 해당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이 값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겠네죠. 물론 여기 사이가 뭐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는 한 0일 때 보통 성립한다 보니까 그냥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할 것인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얼마 됩니까? 4대죠. 오케이? 여기는 0대요. 4는 6보다 작습니까? 네, 작네요. 그래서 여기여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1일 때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집어넣었더니 0대고요. 1 집어넣었더니 6이죠. 6은 6이랑
같이 작지 않죠. 그래서 빈칸이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슴등. 네. 마이너스 5분의 7 어디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아, 예, 확인 안 해보냐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확인해 볼 필요는 없죠, 사실. 왜냐면 이거보다 작은 값일 때는 해가 얘야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기는 경계값이 여기요? 이때는 얘 경계값이 아예 해가 없다라고 썼잖아요. 해가 없으니까 아예 비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얘 입장에서 해가 없다고 얘 입장에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계에 딱 걸려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확인해 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케이스를 나눌 때도 여기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로 나눴지 경계에 있는 값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 이어지긴 하나. 근데 혹시나 문제의 어떤 특정 조건들 때문에 저희가 비울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서 그냥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해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된 거지 꼭 반드시 뭐 필수적 그건 아니에요. 저기는 아예 첫 번째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는 건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애초에. 무슨 상황인지 되셨어요? 오케이? 네. 14-6번. 16-4번이 아니라 14-6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니네요. 또 있네요. 아니네요. 두 문제나 더 있네요. 어우, 망했네요. 자, 어떤 선거에서 A와 B와 C의 세 사람이 입 후보가 있는데 후보 B의 예상도표수는 후보 C의 예상도표수의 20%보다 적지 않고, 이 말이 어려워, 이 말이. 이런 말들이. 후보 A의 예상도표수는 25% 넘지 않는다고 한다. B와 C의 예상도표수 합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 A의 최소 득표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거든. 입 후보 3명 있는 것까지는 됐죠? 각각 몇 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A가 받은 표수를 스몰 a, B가 받은 표수를 스몰 b, 그 다음에 C가 받은 표수를 스몰 c라고 했을 때 스몰 a, b, c는 당연히 뭐냐면 자연수입니다. 표를 2분의 1표나 0.3표 이렇게 던질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이제 잘 쓸 거예요. 국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후보 B의 예상 득표수는 그러니까 B죠. B는 후보 C의 예상 득표수는 C죠. 근데 그 후보 C의 예상 득표수의 2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주시면 돼요? 100분의 20, 0.2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이거보다 적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적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아도 되죠. 적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후보 A의 후보 B는요.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후보 A의 예상득표수 A, 스몰 a의 몇 퍼센트? 25%라고 했으니까 0.25겠죠. 얘보다는 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아도 넘지는 않았죠. 오케이? 세 번째는요. 후보 B와 후보 C의 예상득표수의 합이니까 스몰 b와 스몰 c를 더했더니 걔가 60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요시까지 찾아내겠네요. 여기까지 됐음동. 요걸 가지고 제가 지금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후보 A의 최소 득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후보 A의 최소 득표수. 오케이? 일단 10부터 좀 정리할게요. 0.2는요 5분의 1이 걸랑요 양변에 5 곱하셔도 부담을 안 받길 거니까 5B는 C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 하나 찾아낼 거고, 두 번째 0.25는 4분의 1이니까 양변에 4 곱하시면 4B는 작거나 같다의 뭐보다 A보다 이런 식 하나까지는 금방 찾으실 거라 믿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 있는 요 새끼와 여기 있는 요 새끼를 가지고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A 값의 범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누가 좀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 거냐면 A 여기 있잖아요. 여기 4B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여야 돼요? 연결고리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왜 이런 거 있었잖아. 얘들아, 이걸 순서대로 써놓으면 되게 편한데 선생님이 나중에 중간을 띄워놓다던가 너희가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되게 힘들 수 있다고. 이런 거 있었지. A는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B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쁘게 써주면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뭐라고? A는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근데
너희가 식을 정리하다 보면 꼭 이렇게 이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따구로 이것도 그나마 이쁘게 정리한 거죠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정리하게 되면 저것도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목적이 뭐냐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얘는 b라는 값을 기준으로 써져 있는 것이고 그 b는 여기는 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b하고 c의 합이 603보다 크다는 조건은 왜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c보다는 5b가 크대요. 오케이? c보다는 5b가 크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c라고 하는 값은 5b보다 큰 값인가? 작은 값이니까. 오케이? 만약 내가 여기다 5b를 갖다 쓰게 되면 오케이? 여기는 요 값을 갖다 쓰게 되면 요 부등식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될까요? 애매하죠? 그 기준을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B하고 C의 합이 603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B하고 C의 합이 603보다 크다. 오케이? 그럼 또다시 생각. B하고 C의 관계식은 얘걸랑? 오케이? 그럼 저 밑에다 갖다 써놓고 비교해 줄게. C보다 누가 더 크다고? 5B가 더 크다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C 자리를 5B로 대체하게 되면 오케이? B하고 B는 그대로 있는 건데 C보다 5B가 더 크니까 B 플러스 C와 B 플러스 5B 중 누가 더 큰다? 얘가 더 크다 이해하시겠어요? C를 5B로 대체하게 되면 B는 그대로 있는데 C보다 5B가 더 크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보다 더 클 수밖에 없냐면 B 플러스 C보다 뭐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 6B가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 둥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603보다 6B가 더 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B는 양변을 6으로 나눴더니 603 나누기 6이니까 100.xxx일 텐데 우리 아까도 이미 인지하고 왔다시피 A, B, C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딴 값은 나올 수가 없겠지. 따라서 B는 101보다 크나 같다까지 하셨어요? 뎁띠값 내가 지금 저 행위를 왜 해보고 시작해야 할 수밖에 없냐면 A하고 B의 값을 다이렉트로 보기에 오케이? 이 B의 값이 누가 연관되냐면 C하고 연결됐던 조건들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B의 범주를 찾아낸 거죠. 근데 내가 왜 B의 범주를 찾아냈을까 생각해보시면 A가 B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여기가 만약에 C로 표현됐으면 전 C에 대한 범위를 찾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끝났네요. A는 400B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A는 4B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4B는 도대체 뭐보다 큰 숫자인지만 보면 되겠는데 양변에 4 곱하시니까 4B는 404보다 크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404보다 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받는 최소 득표수 몇 표다? 404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푸실 때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하나는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걸 5로 나누시고 여기 4로 나누시고 B에 대한 연결고리 찾으셔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요런 게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00으로 갖다 여기 그냥 그대로 뭐 6분의 603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다른 숫자 나와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B는 100점 몇몇몇보다 크다고 했을 때 B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100점 몇몇몇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식을 스스로 이렇게 고쳐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등식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14-7번 갑시다. 두 문제 남았어요.
네? 그렇죠. 15장이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14장이 두 문제 남았다고요. 그래도 우리 왜 시험 보고 나면 좀 피자도 먹고 행복한 도시잖아요. 왜 좋을 때 생각하세요 아직.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제일 불행한 사람 저 사람이야. 지금 지금 잘 건들지 말라고 째려보는 거 보소. 예. 지금 내일 시험이라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처음으로 예진 쌤이 가지 말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이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 나쁜 선생님아. 자 14번 역시 모함은 두 실수 x와 y에 대해서 x와 y 중에 작지 않은 거 큰 거 말하는 거죠. 맥시멈의 약자를 따서 맥스라고 쓰겠다는 거고 그 옆에 가로치시고 x, y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라고요? x와 y 중에 큰 숫자 이런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지 않은 크지 않은 거 미니멈 약자를 써서 min 미니멈 쓰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x하고 y 중에서 작은 거 선택하세요. 그게 결과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두 실수 x, y가 뭐라고 된 식을 줬냐면 맥스 xy 는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미니멈 xy 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식 하나 주신 거죠. 이렇게 이걸 만족할 때 x하고 y값 구해달라 라는 거예요. 좀 당황하신 건 크게 두 가지일 건데 이런 기호에 대한 낯섦 이거 되게 뭔가 크게 있어 보여서 저거의 낯섦 두 번째는 항상 수학은 이럴지 저럴지 모르면 케이스로 한다고 첫 번째 시작인데 케이스로 잘 못한 친구 이런 거 좀 어려워해. 생각해봐. 얘가 x일까 y일까 뭘까 모르지. 왜?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 모르면 뭐 하라고? 케이스 구분이요. 따라서 첫 번째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 x가 y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맥스 xy 결과는 x일 거 아닙니까? 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x는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 정리가 되는 거야. 같은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니멈 작은 거 나오라는 거니까 y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식 정리하시면 빠르게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x가 1이구나 걸 찾을 수 있을 거고요. x가 1인 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 y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가리. 됐습니다. 두 번째 x보다 y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이번엔 맥시멈의 결과가 y가 나올 것이고 미니멈의 결과는 x가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요 식이 y는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식이 될 것이고 요 식은 x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될 거라고. 역시 빠르게 정리해 보시면 y의 값이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케이 y자리 1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x의 값이 얼마 됩니까? 0이다. 실제로 y가 더 크니까 인정. 됐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조건에서 안 줬어요. 뭐냐면 x하고 y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혹은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이 있어요? 나 지금 책이 아니어서 없지 않냐? 나 없는 걸 봤네?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 조건에서 x와 y는 같지 않다는 조건이 있냐고요. 없죠. 그럼 당연히 모두 따져보셔야 되냐면 x와 y가 같을 때 따져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근히 애들이 당황할 때가 덜어 있어서 그래. x와 y가 같을 때 따져봅시다. 근데 선생님 이거 같으면 뭐가 결과로 나와요? 상관없지 뭐. x가 나오든 y가 나오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작지 않다고 했잖아. 둘 중에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은 놈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x가 나와도 되고 y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x가 나와도 되고 y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내고 그냥 식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식은 x 나왔다고 치면은 2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 식은요 그냥 x 내보내셔도 y를 바꿔 내보내셔도 상관없어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얘네들을 풀고 답 구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분명히 x는 1이라는 거 잡아냈을 것이고 x가 1인 거 잡아낸 다음에 갖다 집어넣으시면 y는 0이다 라는 거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얘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전제 조건에 어긋나요. 전제 조건에. 같아야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건 다 해가 될 수가 없어요. x가 나오든 y가 나오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저 두 개 값을 잡으시면 됩니다.
맛있다고요? 응?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거든요. 아, 마이너스 1이네요. 미안해요. 네. 제가 원래 숫자를 계산을 잘 못해요. 아, 14-8번은 굉장히 어려워, 얘들아. 14-8번은 마지막 문제답게 어려워요. 그리고 부등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사실 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워요.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중간고사 보면서 그거 느꼈죠, 얘들아? 어려운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상. 이마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야, 뭐 숫자도 바뀌어지고 뭐 문제 묻는 것도 틀도 달라지고 하는데, 굉장히 고난이도 말하는 것들은 너희가 되게 오히려 반갑게 보이죠. 나 이 문제 어디서 풀어봤는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좀 체크해놓고 마지막에 좀 한 번 더 눈에 익혀두시는 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4-8번 14장 전체 통틀어서 조금 생각에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와 B와 C가 세 자연수라고 얘기를 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이라는 조건 하나, 두 번째 A와 B와 C의 대소관계가 C가 제일 크다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줬어. 이랬을 때 세 개의 쌍을, 세 자연수의 쌍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굉장히 없다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우리 정류가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단 자연수 조건 나오고 갖다 대입하기 시작하면서 A가 1일 때 이런 거 가정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풀어봄직한 용기나 노력은 되게 높게 사요, 제가 항상. 근데 그걸 좀 덜 세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다? 아, 미안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뭐다? 1이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A와 B와 C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얘네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아마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의 역수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 역수들은 대소 관계가 바뀌죠.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A와 B와 C가 양수니까 얘네들을 나눠보시면서 식을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마 직관적으로도 2나 3이나 4나 이런 자연수 뒤집어보시면 2분의 4분의 5분의 1 숫자가 되고 분모가 커질수록 작은 숫자가 되니까 대수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 있는 숫자와 녹색 숫자 그리고 흰색 숫자들을 더했을 때 1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중에서 A분의 1이 제일 큰 숫자인데 이 제일 큰 숫자가 1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얘네도 양수일 테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A분의 1은 반드시 1보다 큽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1보다 작습니다. 미쳐서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 미안하다. 위치 좀 바꿀게. 똑같은 식인데 위치만 바꿀게. A분의 1은 1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1은 뭐였었냐면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이라며. 됐음둥. 근데 여기는 이 숫자들은 A분의 1이 제일 큰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B분의 1과 A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A분의 1. C분의 1과 A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A분의 1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을 좀 조작할 수 있게 되냐면 A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냅두시고, 오케이? 여기는 B분의 1도 A분의 1로 바꿔보시고, 여기는 C분의 1도 A분으로 바꿔보시면
오케이? a분의 1, a분의 1 같은 값이었고 b분의 1과 a분의 1 중에서 얘가 더 크고 c분의 1, a분의 1은 얘가 더 크니까 부도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얘는 얼마인 게 뻔히 보이시냐면 a분의 3이라는 게 뻔히 보이시죠?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서유야 정신 차려. 자세 좀 바로 잡고 서유야. 야 바로 잡으라니까 앞으로 숙이냐. 허리 좀 쫙 펴 이년아. 그래. 이거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났는데 무슨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되냐면 이런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일은 a분의 1보단 크고요. a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a는 어차피 양수니까요. 양변에 a를 곱해도 부도가 바뀌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는 3보단 작거나 같고요. 1보단 커요. 근데 a는 자연수갈라?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속해져 있는 a 값의 후보군들은 a는 2일 때와 a가 3일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경험하지 않고 이런 걸 스스로 찾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a가 2라는 식으로 갔을 때 a가 2라고 했을 때 여기 주어진 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실 거고요. 오케이? 또다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b분의 1과 c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하시면 b분의 1이 더 큰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b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분의 1은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라고 했고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c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으니까 b분의 1은 그냥 두시고 c분의 1을 b분의 1로 바꾸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b분의 2보다 작다라는 걸 찾게 되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2분의 1은 b분의 1보다는 크고요. b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양변에 2b를 곱하시게 되면 얘가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4가 됩니다.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b값의 후보군들은 b가 3일 경우와 b가 4일 경우 두 가지겠죠.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나는 a값과 b값을 결정했으니까 c값 결정하면 별 문제가 안 되죠. b가 3이 돼버리면 여기가 3분의 1일 것이고요. c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일 것이고 따라서 c는 얼마 됩니까?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b가 4일 경우 여기가 4분의 1일 것이고 넘겼더니 c가 4분의 1이 나오니까 c가 얼마입니까?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순서상이 두 개가 밝혀져요. 누가? a가 2일 때. a가 2일 때 그래서 찾은 두 개 순서상 2일 때, 3일 때, 6일 때와 2, 4, 4인 순서상을 찾는 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a가 3이었을 때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3분의 1 넘어가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시겠죠. 됩니까? 여기 지울게요. 밑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b분의 1이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b분의 1이 더 큰 숫자니까 c분의 1보다 얘가 3분의 1보다 3분의 2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3분의 1은 뭐야? 라고 하시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었고요. c분의 1보다 b분의 2가 더 크니까 얘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b분의 2보다요. 따라서 b분의 1보다 커요. 3분의 2는 3분의 2는 작거나 같아요. b분의 2보다. 양변에 2분의 3b 곱하시면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시면 좌변에는 2분의 3 남을 것이고 걔보다 크대요. 여기는 b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2분의 3b 곱했으니까 3 남겠죠. 얘는 1.5니까 1.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는 2하고 3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순서상은 A가 3이었을 때 B가 2이고 C가 나머지 값을 갖다 집으면 되는데 마지막 조심. 얘들아 요상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 제대로 온 거 맞죠? 네. 요상 나타나면 되는데 왜 안 돼요? 전제 조건에서 A가 그렇죠. 제일 작아야 돼요. 근데 A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시작한 거냐면 3인 상황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B가 2가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3이었을 때 오케이? 마지막 하나는 다 더했을 때 역술청이 1이니까 3 이렇게 순서상이 나오죠. 그래서 순서상 총 2개 나온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2개 맞죠?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함으로써 14장이 끝났습니다.